캘리포니아주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한층 강화된 자택 대피령이 예고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중환자실 병상 85%를 넘으면 즉각 엄격한 자택 대피령을 발동하기도 했습니다. 양당의 추가 경기 부양안 합의가 가시권에 접어들었습니다. 규모 측면에서는 이견이 크지만 합의에 대한 공감대는 마련됐습니다. LA 시의회 유일한 한인인 잔니 시의원이 오늘 제2기 선거식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한인 사회 대변자 역할에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급증하면서 배달원을 미행한 뒤 물품을 훔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품에 대한 보상은 업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얼바인 부근에서 발생했던 대형 산불의 진화 작업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마침 불고 있는 강풍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배달 차량을 미행한 뒤에 소프를 훔쳐가는 도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합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새로운 자택 대피령이 예고됐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중환자실 병상의 85%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한층 강화된 자택 대피령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서비스 업종부터 영업 중단 조치가 취해질 예정입니다. 먼저 김민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중환자실 수용 능력을 기준으로 한 새로운 지역별 자택 대피령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를 5개 지역으로 나눠 지역별 중환자 수가 85%를 넘을 경우 자택 대피령을 발령하겠다는 겁니다. 남가주와 북가주, 그리고 베이에리아 지역과 샌호아킨밸리, 또 그레이터 세크라멘토 등 5곳으로 분류했습니다. 주 보건국은 내일쯤 베이에리아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은 중환자 수가 85%를 넘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Regions where the ICU capacity is falling below 15%, we are now mandating that we are implementing a stay-at-home order for 3 weeks. 이에 따라 남가주의 모든 지역이 빠르면 내일부터 미용실과 이용실 등 개인 서비스 업종은 물론 영화관과 박물관 등의 영업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매업의 경우 영업을 하지 못했던 지난 3월과 달리 최대 수용 인원의 20%까지 영업이 가능합니다. LA 카운티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7,854명이 추가되며 이틀 만에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입원 환자 수까지 하루 사이 133명이 추가돼 2,572명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어 현재 발생하고 있는 확진자와 사망자 수는 추수감사절 연휴에 발생한 환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숫자라며 앞으로 더 많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LA에서 SBS 김민우입니다. 미중국의 코로나 확산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오늘 하루 사망자는 2,800명을 추월했습니다. 다음 달 성탄절 직후에는 33만 명까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김수영 특파원이 보도하겠습니다.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는 또다시 최악의 기록을 썼습니다. 수요일 하루 신규 감염자는 20만 명에 달했고 사망자도 폭증해 2,800명을 넘었습니다. The number of people who died yesterday, just yesterday, is about the same number who died on 9/11.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오는 26일에는 사망자가 33만 명 가까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at's a perfect storm. And at that point, I don't know what this number could look like. It could obviously grow substantially.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대선 불복 발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오바마, 부시, 클린턴 등 전직 대통령 3명이 공개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백신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I'm going to take it. I may end up taking it on TV or having it filmed just so that people know. I trust this science. Okay. And what I don't trust is getting COVID. 냉동 보관이 필요한 코로나 백신의 특성을 악용해 냉동고 업체를 사칭한 해킹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IBM이 경고했습니다. 공격 대상에는 우리나라와 EU, 타이완 등의 조직과 단체가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해킹을 시도한 유력 용의자에 대해 러시아와 북한의 해커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수영입니다. 네, 코로나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곳 중에 하나, 바로 한인 여행업계입니다. 내년 3월부터는 소규모 여행객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자들에게는 큰 폭의 할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현재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재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을 마지막으로 9개월 넘게 모든 여행이 중단된 한인 여행업계. 백신 개발 소식에 조금은 활기차진 분위기입니다. 한인 여행업계는 내년 3월쯤부터는 여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버스를 하더라도 이제 반만 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15배 미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7인승이라든지 뭐 12인승 이런 식으로 이제 관광이 처음부터 이제 그렇게 시작할 것 같아요. 내년도 상품을 계획해 미리 예약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여행 패키지를 마련한 후 일부 소정의 예약금만 받고 취소될 경우 전액 환불해주는 방식입니다. 저희들도 뭐 지금 저희 새로 웹사이트도 지금 다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상품들도 그런 새로 만드는 웹사이트에다가 이제 아웃바운드든 로컬이든 상품들을 또 새롭게 좀 계속 넣을 생각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사태로 잠들고 움츠렸던 여행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이면서 한인 여행업계도 조금씩 기지개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코로나 재확산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양당의 지도자들은 추가 경기 부양안에 대한 합의 가능성을 잇따라 언급했습니다. 공화당 상원의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까지 신규 부양책 합의가 가시권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공화 양당의 경기 부양안은 그 규모 측면에서는 9천억 달러와 5천억 달러로 아직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 연말에는 다양한 유예 조치와 보호 대책이 만료되는 만큼 올해 안에 합의안을 성사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달 14일부터는 LA 시의회에서 유일한 한인 시의원이 되는 존리 의원입니다. 오늘 제2기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한인 사회를 대변하는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전용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3월 예비선거에서 과반을 득표해 일찌감치 재선을 확정지었던 LA시 12지구 존리 시의원. 오늘 열린 LA 시의회 화상회의에서 시의원 두 번째 임기 선서식을 가졌습니다. 존리 시의원은 커뮤니티를 위한 시의원이 되겠다며 노숙자 문제 등 현안 해결에 더욱 힘쓰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Because right now, during almost my entire term, we have been in a pandemic. We try to set up all the different food distributions, senior food meals. So all these different programs that normally wouldn't have been part of my normal job. Hopefully we're all going to get through this together and I can be able to focus more on the longer term issues that I'd like to accomplish in my 4 years. 존리 시의원은 LA시 유일한 한인 시의원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으로 충실하게 한인 사회를 대변할 것도 약속했습니다. 특히 올해 선거에서 배출된 연방과 주의회 그리고 여러 시 한인 정치인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또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코로나로 고통받는 식당 등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도 곧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On focusing on the things that I believe are important to the average Korean business owner, household, working to help our businesses thrive here in the city in a way that I believe the Korean community, is hopeful for a new voice in trying to solve what keeps getting worse every single year. LA시 유일한 한인 시의원 존리 시의원의 4년 공식 임기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연말 시즌이 겹치면서 온라인 주문량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럴 때 배달 차량까지 미행한 뒤에 소포를 훔쳐가는 절도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피해 소포물에 대한 보상이나 변상을 받을 수는 있는지 이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마존 배달원이 소포를 문 앞에 놓고 갑니다.
조금 후 어디선가 나타난 흑인 남성이 출입문 앞에 있는 소포를 가지고 유유히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소포 배달원을 미행해 소포를 훔치는 절도범입니다. 소포 도난 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보상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업체에서 배송한 분실 소포에 대해 100% 환불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소포 도착 예정일로부터 48시간이 지나도 소포를 받지 못하면 아마존사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Usually, Amazon takes care of all that issue. If the item is damaged during the shipment or during the delivery, Amazon takes care of it. Amazon provides you with a full refund or a replacement. The damaged item is returned back to Amazon warehouse. FedEx와 UPS도 변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FedEx사는 소포를 보낸 사람이 수령인의 서명을 요구한 경우가 아니라면 배달 후부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UPS도 비슷합니다. 수령인을 동의 없이 문 앞에 소포를 두고 갔다가 도난될 경우 UPS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낸 사람이 소포를 문 앞에 두고 가도 된다는 등 주문하지 않는 한 변상의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정국은 도난 소포에 대해 사실상 책임지지 않습니다. 값 비싼 거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인슈어런스를 들면은 못 받았다면은 자기가 이건 얼마다라고 기록한 거를 배상밖에 못 받아요. 경찰은 배달된 소포가 도난될 경우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삼현입니다. 대한제국의 황손인 이석 씨가 황세손으로 임명했던 앤드류 리 씨. 최근에 1,300만 달러에 가까운 대저택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앤드류 이 황세손은 IT 기업을 소유하고 있는 유망한 기업가입니다. 이재린 기자입니다. 사우즈녹스 지역에서 올해 가장 비싼 주택을 구입한 인물이 대한제국 황세손인 한인 2세로 알려져 화제입니다. LA타임스는 1,260만 달러짜리 호화저택이 한국의 황세손에게 팔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대저택은 부지만 20에이커로 7개의 침실과 13개의 화장실, 테니스장과 수영장 등이 갖춰져 있습니다. 매입자는 유망 IT 업체인 PIA의 설립자이기도 한 앤드류 씨 부부입니다.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인 이 씨는 지난 2018년 베벌리힐스에서 열린 대한제국 황실 후계자 임명식에서 황세손으로 지명받은 인물입니다. 대한제국의 마지막 후손인 이석 황손과 앤드류 이 황세손은 올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한인들을 위해 LA 한인회에 10만 달러의 지원금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네, 어젯밤 얼바인 부근에서 발생했던 대형 산불은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제 대피령이 발령된 지역은 더욱 확대됐습니다. 때마침 강풍이 불면서 소방국은 진화 작업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어제 얼바인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 속에 빠른 속도로 번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소방국은 본드 산불로 명명된 이번 산불은 지금까지 7,200에이커를 전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3,000여 에이커를 태웠던 산불이 12시간 만에 2배 이상 더 확산된 겁니다. 진화율은 0%에 멈추고 있습니다. 더구나 산불이 심한 일부 지역에는 강제 대피령까지 발령됐습니다. 강제 대피령이 발생한 지역은 얼바인 북동쪽에 위치한 실버라도와 윌리엄스, 모두 제스카 캐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불이 남서쪽으로 확산되면서 푸틸 렌치와 포톨라 힐스 지역도 강제 대피령이 추가로 내려졌습니다. 산불로 산티아고 캐년길과 241번 등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500여 명의 소방대원들이 투입돼 화마와 싸우고 있지만 강풍으로 불길을 잡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본드 산불은 어바인 반대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SBS 이삼현입니다. 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큰 폭으로 내려갔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전주보다 7만 5천 건이 감소한 71만 2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의 예상치는 77만 5천 건이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고용이 계속되면서 노동시장이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풀이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부터는 다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았습니다. 네, 오늘 밤에는 LA 시내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된다고 합니다.
18가와 웨스턴 교차로에는 체크포인트까지 설치될 예정입니다. 전국의 주요 한인사회 소식을 정리했습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오는 10일 코로나 예방책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시더사이나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크리스티 이학 박사 겸 교수가 강사로 나서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와 보호 방법, 면역 반응, 백신 개발 같은 전염병 관련 내용을 다룰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주말 동안 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곳곳에서 음주운전 단속이 펼쳐집니다. LA경찰국은 오늘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 워슨 애비뉴와 18가 교차점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오는 5일에는 맨체스터 애비뉴와 후버 스트리트, 라브레아 애비뉴와 오크우드 애비뉴 교차점 등 3곳에 검문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앞으로 912 전화 시 구급차가 출동하지 않게 됩니다. 카운티 소방국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통화가 급증하면서 필요 없이 앰뷸런스가 동원되고 있어 실제 응급 환자 전화를 받아도 출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911 전화 시 구급차 투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펠리세이드 박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이 성추행범을 체포하는 데 큰 도움을 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30대 히스패닉계 남성이 지난달 9일 펠팍 워싱턴 플레이스 인근 브로드 애비뉴 보행로에서 한인 여성이 지나갈 때 자유행위를 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여성은 사건 직후 펠팍 경찰서를 찾아가 신고한 것은 물론 몽타주 작성을 도와 범인 검거가 가능했습니다. 조지아텍과 조지아 대학 학생들이 대학 측에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은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대학 교육이 온라인으로 제한되면서 충분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며 수업료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장관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충돌에 그동안 침묵해왔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처음으로 직접 언급했습니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정윤식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을 통해 거듭 강조한 건 징계위원회가 반드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라는 겁니다. 5문장 짧은 지시사항에서 정당성과 공정성을 3번이나 언급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징계의 가이드라인을 줄 수 없다. 징계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입장도 다시 강조했습니다. 징계위가 어떤 결론을 미리 내려놓은 것처럼 예단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예단하지 말고 차분히 지켜봐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연이틀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하고 나선 건 당장은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가 부적절하다는 법원과 법무부 감찰위원회 판단이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추미애 윤석열 충돌이 대통령과 검찰의 대립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거리를 두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대통령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사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징계 절차가 시작된 이상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없다며 정치적 결단을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습니다. SBS 정윤식입니다. 문 대통령이 정당성, 공정성을 언급한 이후에 법무부는 징계위원회 연기를 결정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10일 징계위원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원용진 기자입니다. 오늘 개최 예정이던 윤석열 총장 징계위원회를 오는 10일로 연기하겠다는 법무부 발표는 어제 오후 늦게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향후 징계위에서 충실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 발표는 어제 윤 총장 징계위원회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 지시사항이 나온 뒤 1시간 반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징계위원회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윤 총장 측 징계위 연기 신청에 대해 오늘 개최하는데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앞서 추미애 장관도 어제 아침 노무현 전 대통령 영전 사진을 SNS에 올리며
전직 대통령도, 전직 총리도, 전직 장관도 가혹한 수사 활극에 희생됐다. 흔들림 없이 전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징계위를 강행하려던 법무부 방침이 청와대 발표 이후 갑자기 방향을 튼 겁니다. 법무부는 또 오는 10일 열리는 징계위에서 증인이 채택될 경우 증인 신문 절차도 진행할 수 있다고 윤 총장 측에 통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징계위 기일 연기를 주장했던 윤 총장 측은 법무부 발표 이후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충돌에 대해 여권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당은 공수처 법안 처리를 통해 국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나라 기자입니다. 지난 20대 국회 민주당의 소신파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침묵을 깨고 추미애 장관이 오히려 검찰개혁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출신 한 의원도 검찰개혁을 유능하게 이끌지 못하고 거칠게 밀어붙여 실수가 많다며 추 장관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습니다. 당에서 이렇게 비판 목소리가 하나둘 나오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당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네, 저희들이 더 잘하겠습니다.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추 장관이 여기서 물러나면 검찰개혁은 물론 국정 동력마저 상실된다는 게 여권 핵심부 판단입니다. 때문에 민주당은 공수처법 처리를 통해 국면 전환을 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갈등이 검찰개혁이 아니라 윤석열 총장 밀어내기에서 생겼다는 인식이 확산됐다고 보고 검찰개혁 이슈를 다시 끌어올리려는 겁니다. 공수처법 개정안도 반드시 매듭을 지어야겠습니다. 조금의 인내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보다는 이제 결단이 임박했다. 오는 9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이튿날인 10일 윤 총장 징계, 그 뒤 추 장관 거취를 거론하는 구상을 여러 여당 의원들이 이구동성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원전 수사와 검찰총장 감찰에 대한 부적절성 조사 같은 검찰발 조치들이 앞으로 국면에 변수로 작용할 걸로 보입니다. SBS 윤나라입니다. 네, 한류를 금지시켰던 중국 정부가 한국 게임부터 흑하기 시작했습니다. 조만간에는 한국 공연까지 승인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지성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한국 게임사 컴투스가 만든 서머너즈 워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신청한 지 4년여 만에 중국 내 서비스 허가를 받았습니다. 중국이 한국 게임을 허가한 것은 지난 2017년 3월 사드 보복을 시작한 이후 처음입니다. 특히 중국은 청소년 보호 등을 이유로 자국 게임조차 허가를 줄이고 있는 추세여서 더 큰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문화 콘텐츠 수출액의 87% 정도를 게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 게임들이 중국 시장에 대해서 진출을 좀 더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은 최근 한국의 우호적인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방한해 내년과 2022년을 한중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하기로 합의했고 중국 언론 보도로 김치 종주국에 대한 시비가 불거지자 중국 외교부가 서둘러 진화에 나섰습니다. 我认为我们之间更多的是合作、共享。 그동안 중단됐던 한국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의 중국 방영, K-팝 공연 등도 조만간 재개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중 문화교류회라는 것이 문화교류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약이 있다거나 제한이 있으면 당연히 그것을 없애는 것이 하나의 선결 요건이 되지 않겠습니까? 시진핑 주석의 결단만 남은 셈인데 시 주석의 방안에 맞춰 한한령이 본격적으로 풀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김지성입니다. 네, 일본은 국민들에 대한 백신 접종을 무료로 제공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책임도 정부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유승재 특파원입니다. 일본 국회가 어제 의결한 예방접종법 개정안은 전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접종 후에 부작용이 생겨 제약회사가 손해배상을 해야 하면
배상금도 정부가 대신 내주기로 했습니다. 조만간 예상되는 제약사들의 코로나 백신 사용 승인 신청에 앞서 빠른 도입을 위한 법 정비를 서둘러 마친 모양새입니다. 제약사들은 백신 공급에 앞서 부작용에 대한 면책 특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제약사들과 내년 6월까지 모두 1억 4,500만 명분의 백신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医療機関で適切に保管管理できるようマイナス70度 C 程度での保管が可能な冷凍庫3000台確保しております。 일본 정부는 자원한 의료 종사자 10,000명에게 먼저 접종해 부작용 유무를 관찰한 뒤 별 문제가 없으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으로 접종을 점차 확대할 계획입니다. 백신 접종을 향한 세계 각국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접종을 시작하는 영국은 존슨 총리의 접종 장면을 TV로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미국도 오는 10일, 캐나다도 조만간 백신 긴급 사용 승인을 낼 예정입니다. 이미 자체 백신을 승인한 러시아는 계획을 앞당겨 다음 주부터 일반인 접종의 확대 계획을 밝혔습니다. 아직 백신의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지만 코로나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건 세계 각국은 백신을 통한 집단 면역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끝까지 버티기 그리고 생존하기. 가장 잘 적응한 자 승자 아닙니다. 끝까지 참고 견딘 자가 바로 최후의 승자입니다. 코로나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때까지는 반드시 버텨야 합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넘어선 순간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겁니다. 내년 2분기 말쯤에는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합니다. 지금은 가장 깊은 심연을 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문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